혹시 무료 육아의 대세 갇혀 계신 건 아닌가요? 손주는 예쁘지만 내 몸은 단 한 번뿐입니다. 더 오래 사랑하려면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6가지 원칙, 지금 시작합니다. 손주는 예쁘지만 당신의 몸은 단 한 번뿐입니다. 손주 봐주는 게 행복이죠.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자주 들으십니까? 물론 손주는 예쁩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 뒤뚱뒤뚱 걷는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그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죠.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손주 보는 게 정말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가요? 아침 7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 어머님, 애 좀 부탁드려요. 저녁 7시가 되어야 다녀왔습니다. 하고 데리러 옵니다. 그 12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또 놀아주고. 저녁이 되면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온몸이 쑤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정말 괜찮습니까? 그런데요, 그 행복이 어느새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면? 오늘은 많은 조부모님이 놓치는 현실, 무료 육아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만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손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손주를 사랑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무료 육아 봉사 금지. 손주는 예쁘지만 노동은 노동입니다.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5일, 한 달이면 240시간. 이것을 회사에서 일했다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최저 시급이 지금 얼마입니까? 2025년 기준 시급 1만 30원입니다. 240시간이면 한 달에 약 240만 원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손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과 체력을 만약 다른 곳에 썼다면 친구들과 여행을 갈 수 있었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고, 그저 쉴 수 있었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당신의 시간과 체력도 값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인데 돈을 받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냅니다. 베이비시터를 쓰면 하루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는 공짜입니까? 물론 자녀들도 압니다. 부모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하지만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어머님도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매일같이 맡깁니다. 경계를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며칠만 봐주겠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월수금은 봐줄 수 있어. 화목은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시간을 정하십시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봐줄 수 있어. 그 이상은 어려워.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가 병원 갈 때 함께 가줘. 일주일에 한 번 외식비를 내가 내라. 이것도 대가입니다. 그랬다간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더 섭섭해질까요? 건강하게 오래 봐주는 것이 매일 아프면서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랑은 무한정 퍼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를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 살림 간섭 금지. 냉장고를 열어보셨습니까? 어머, 이게 뭐야? 반찬도 제대로 안 해놨네. 싱크대를 보셨습니까? 설거지도 안 해놨네. 이렇게 살면 어떡해. 그래서 당신이 나섰습니다. 냉장고 정리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며느리 좀 도와주려고, 자식 살림 좀 나아지라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맙게 생각할까요?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내 집인데 왜 마음대로 하세요? 제 방식이 있는데 왜 간섭하세요? 저도 어른인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세요?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지만 며느리는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거리감이 쌓입니다. 가정은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존중하며 함께하는 곳입니다. 며느리에게도 그 집은 자기 집입니다. 어떻게 살림을 하든 그것은 며느리의 자유입니다. 냉장고가 어질러져 있어도 설거지가 안 되어 있어도 그것은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보기 안 좋잖아. 당신 눈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기준이지 며느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면 어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이래? 나도 내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손주 보러 갔으면 손주만 보십시오. 냉장고는 보지 마십시오. 싱크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방 정리 상태도 모른 척 하십시오. 보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래도 한마디 해줘야 며느리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쳐버립니다. 며느리도 다 압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 살림이 엉망이라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지쳐서 그럴 때 필요한 건 간섭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많이 힘들지?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아. 이 한마디가 냉장고 정리 10번보다 낫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손주는 자주 봐도 며느리 살림에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세 번째, 교육 방식 훈수 금지. 우리 때는 말이야.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손주가 울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을 수 없어서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애가 우는데 왜 그냥 둬? 우리 때는 울면 바로 안아줬는데.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당신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애가 우는데 어떻게 그냥 둬?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육아법은 우리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바로 먹이고, 울면 바로 안아주고, 졸리면 바로 재우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정한 시간에 먹이고, 스스로 진정하게 하고, 수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시대가 다르니까요. 우리 때는 우리 때의 방식이 맞았고 요즘은 요즘의 방식이 맞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세 자녀를 키운 경험, 손주까지 본 경험. 그 경험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엄마 아빠의 방식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물론 당신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애가 우는데 그냥 둬? 이유식을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잠을 안 재우고 깨워? 하지만 그것이 요즘의 방식입니다. 훈수를 두지 마십시오. 손주 교육은 손주 부모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 경험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주십시오. 하지만 조언으로 하십시오. 명령이나 간섭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 이렇게 물으십시오. 우리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래, 요즘은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배우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렇게 하면 며느리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네요. 어머님은 이해해주시네요. 이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당신의 조언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번째, 내 약속 포기하면서 봐주기 금지. 미안한데 오늘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신은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잡은 약속. 하지만 자녀의 전화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데려와.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미안해. 손주 봐줘야 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손주 때문이구나. 또 약속 취소하네. 다음부터는 약속 안 잡아야겠다. 그렇게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집과 자녀 집, 이 두 곳만 오가는 당신의 세상, 손주도 좋지만 당신의 인생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60대, 70대, 80대, 이 나이도 당신의 인생입니다. 손주 보는 것으로만 채워진 인생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노년입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노년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면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주 스케줄에 당신의 스케줄이 맞춰지고 자녀의 일정에 당신의 일정이 종속되고 당신의 약속은 언제든 취소 가능한 우선순위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십시오.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봐줄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자녀가 난처해 할 것 같고 손주가 안쓰러울 것 같고 나만 편하자는 것 같아서. 하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무너집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 자녀도 섭섭해하고 당신도 미안해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봐줄 수 있어.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내가 약속 있는 날은 못 봐줘. 미리 말해줘.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킵니다. 자녀들도 나중에는 이해합니다.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너무 의존했구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친구들과의 약속, 혼자만의 시간, 취미생활, 여행 계획. 이것들이 당신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5번째, 파스 붙이고 투혼 금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입니다.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정말 괜찮습니까? 손주 한 명이 10kg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안아 올립니까? 아침에 한 번, 기저귀 갈 때 한 번, 재울 때 한 번, 놀아줄 때 수없이 하루에 수십 번 10kg을 들어 올립니다. 젊었을 때도 힘든 일인데 60대, 70대에 이걸 매일 한다는 건 몸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이 병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이까짓 거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파스로 버티고 진통제로 버티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생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허리 아프면 못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오늘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손주 못 봐줄 것 같아.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녀가 난처해 할까봐, 며느리가 섭섭해 할까봐, 자신이 나약해 보일까봐. 하지만 참고 또 참으면 무너지는 건 몸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거나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그때는 자녀도 미안해하고 당신도 후회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손주 안아 올리기가 힘들어. 바닥에서 놀아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안아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도 이해합니다. 어머님, 그러셨어요? 그럼 병원 가보세요. 손주는 우리가 다른 방법 찾을게요. 당신이 건강해야 손주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파스 붙이고 투혼 부리지 마십시오. 아프면 쉬십시오. 아프면 병원 가십시오. 아프면 못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고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 주말 반납 금지. 주말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약속 있어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신은 주말에 쉬려고 했습니다. 평일 내내 손주를 봤으니 주말만큼은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데려와. 그렇게 주말도 반납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손주를 봅니다. 언제 쉽니까? 자녀들도 바쁘니까, 손주도 우리가 아니면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주말까지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휴식이 곧 당신의 생명입니다.
쉬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쉬지 않으면 마음이 지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던 그 시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쉬어보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하면 이제 좀 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쉬지 못합니다. 손주 때문에 주말엔 제발 쉬십시오. 이번 주말은 못 봐줄 것 같아.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어떡해요? 자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아봐. 친구 부모님께 부탁하든지 베이비시터를 쓰든지 돈이 문제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주말만큼은 우리가 쉬고 싶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십시오. 베이비시터 한 달 비용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당신의 주말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내? 평생 모은 돈, 노후 자금, 그게 뭐 하려고 모은 건가요? 자녀 결혼 자금, 손주 교육비, 이런 것만 쓰려고 모은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편하게 살라고 모은 겁니다. 그 돈의 일부를 당신의 휴식을 위해 쓰십시오. 괜찮아요. 주말은 저희가 볼게요. 이 말이 자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주말은 안 돼. 이렇게 분명히 말해야 자녀도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어머님도 쉬실 시간이 필요하시구나. 우리가 너무 의존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주말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무료 육아봉사 금지. 경계를 정하십시오. 둘째, 며느리 살림 간섭 금지. 거리를 두십시오. 셋째, 교육 방식 훈수 금지. 존중하십시오. 넷째, 내 약속 포기하면서 봐주기 금지. 거절하십시오. 다섯째, 파스 붙이고 투혼 금지.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여섯째, 주말 반납 금지. 휴식을 지키십시오. 이 6가지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기적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관계도 지켜집니다. 손주는 금방 큽니다. 3년만 지나면 유치원에 갑니다. 5년만 지나면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손주는 자기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친구들과 놀고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 다니며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때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끊어진 친구 관계, 포기한 취미 생활. 이것만 남는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허리, 당신의 무릎은 다시 새 걸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평생 가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조부모는 손주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선, 내가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선,
그 선을 찾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매일 봐주다가 쓰러지는 것보다 일주일에 사흘만 봐주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오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손주도 사랑하고 자녀도 돕되 당신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이 나이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손주 보는 것만으로 채울 인생이 아닙니다.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손주를 볼 때도 더 즐겁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손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몸을 지키면서 손주를 사랑하십시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이제 멈출 때입니다. 사랑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의 존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손주를 보다가 기뻤던 일, 안 좋았던 일, 딸 또는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졌던 일 등 아무 얘기도 좋으니 적어주세요.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다 보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